희망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가 쓴 글 편집 없이 보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해자 유족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 글을 발표하는 이유는 오롯이 피해자분의 명예를 위함입니다.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평가를 접하면서 입장 발표의 필요성을 느껴 유족분들의 동의를 받아 입장을 발표합니다. 저는 피해자분과 사건 당일 오전까지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지금 상황에서 피해자분이 무엇을 가장 원하실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족분들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누구보다 강하고 용감한 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범죄 피해 속에서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온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며 탄원서를 작성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관님과 소통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이 마지막으로 작성한 탄원서에도 누구보다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히는 강하고 용기 있는 분이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생전에 아무에게도 이 사건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 이 일로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칠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초기에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로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족분들의 뜻에 따라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저는 언론 인터뷰를 계속하였지만 게시되는 기사는 저의 의도와는 달랐습니다. 유족분들이 게시를 원하지 않는 기사에 대하여 기사 삭제 요청을 하면 내부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유족들을 위하여 작성하는 기사일 텐데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삭제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때로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 인터뷰가 수사권 등 누군가의 정치적 담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등 고인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이용되는 것 같아 더욱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원에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 신청, 판결문 비공개 신청을 하였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를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공개된 사실관계가 누군가의 정치적 담론의 근거가 되도록 해석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부차적입니다. 그렇기에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취재의 기회가 있더라도 취재 및 보도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이는 곧 남아있는 유족분들의 슬픔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 취재 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취재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입장문 발표는 이상입니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족도 나오기로, 유족분들도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분들께서 처음에 출석하시기로 했던 것은 아니고요. 논의를 하다가 오늘 오전에 저만 이렇게 참석해서 발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언론 보도라든지 정치적 담론들에 대한 것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고자 이 입장 발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분께서 피고인으로부터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살인에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 그 본질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피고인의 변명이 가득하였던 반성문으로 보이고,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분께 합의 시도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이 반성문을 열람 복사하여 전달드렸는데, 피해자분께서도 느끼신 것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2차 조사에서 구속영장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 검찰, 법원에서 어떠한 잘못을 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 변호사로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에서 어떠한 잘못을 하였다라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통공사와의 협의와 관련하여서는 저는 기존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형사사건과 지금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대리하고 있어서 교통공사 협의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킹에 대한 대책을 여쭤보셨는데, 제 생각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사건 기록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사건에 있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연락했는데 피해자가 응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피해자가 응했던 것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정도 있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세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선고 결과 공유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유족분들과 협의하여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판결문 비공개를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합의 스토킹이 있었다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상대방 측으로부터 온 연락은 2월 말에 끝이 났고 2차 추가 고소한 이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진 2월 말경 그때로부터 끝이 났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지금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주거지 직접 찾아가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몇 시에 어디서 기다리겠다, 어디로 찾아가겠다, 이러한 내용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과 오전까지 연락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했던 연락은 이제 내일이 선고니까, 내일이 선고되어서 내일이 선고 기일이니까 이제 다 끝이 났다라는 의미로 피해자분께 선고 기일이니 제가 선고일에 출석하여 선고 결과 알게 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께서 알려지고 싶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신상 공개까지 된 이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자분께서 생전에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 상황이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인하여 이렇게 언론 보도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탄원서에 대해서는 피해자분께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온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부터 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판 지일에 제가 피해자분께 법원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알려달라고 했던 말은 피고인이 절대 보복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였습니다. 지금 이러한 입장을 발표함으로 인하여 경찰, 검찰, 법원에서 어떠한 것을 잘했고 어떠한 것을 잘못했고 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수사기관, 법원 모두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점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큰 한계를 느꼈습니다. 네, 이 정도로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의견서에서 구속 필요성을 언급했는지 그 부분 좀 명확하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어떤 신변보호 요청을 어떤 권유하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나요? 그 부분은 피해자분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고인의 처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합당하게 처벌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였던 그 태도 관련하여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공판 기일에도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석했고, 판사님께서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냐라는 질문에 당시 너무 힘이 들어서 매일 술을 마셨는데 그때 그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판사님께서는 피고인이 무조건 잘못한 것 아닌가요?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후 장례 절차나 교통공사와의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족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제가 유족분들께 올라오는 기사 중에 혹시라도 상처가 되는 기사가 있으시거나 하시는 것이 있으시냐 물었더니 유족분들께서 원하시는 건 기사가 올라오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해자가 다른 사람과의 다른 성폭력 범죄에서와의 차이점 혹은 선고기일까지 합의 횟수와 관련하여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피고인은 합의 시도에 있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척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합의 시도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합의 시도라는 것은 사과 편지를 전달하겠다라는 것이었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합의 시도를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선고 기일 전 마지막 공판 기일을 마치고 퇴정하는 저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고만 이야기했을 뿐 그때부터 판결 선고까지 저에게 온 연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앞서 답변 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족분들께서 장례를 마친 후에 결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자분은 저를 믿고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저에게는 소중한 의뢰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